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주제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계획입니다.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리시죠?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계획이라는 걸 우리 일상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로 바꿔볼 거거든요. 사실 완벽한 계획이라는 건 대단한 마법이 아니라 몇 가지 확실한 생각의 기술들이 모인 결과물이에요. 오늘 저랑 같이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여러분만의 강력한 마스터 플래너 도구 상자를 한번 꽉 채워보자고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하기에 전에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원문 자료에 보면 지혜로운 아버지 파이살이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프로젝트라고 하면 거창한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서나 쓰는 단어 같잖아요. 하지만 파이살의 생각은 다릅니다. 계획이란 건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삶의 최우선 프로젝트는 뭔지 한번 마음속으로 슬쩍 떠올려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밟아갈 여정을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원문에서 제시하는 10가지 생각의 기술들을 딱 5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1단계, 비전과 세분화부터 시작해서 현실 분석, 파급 효과, 경계의 예술,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최종 계획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비전과 세분화입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든 아니면 평범한 10대 학생이든 모든 성공의 첫걸음은 확실한 비전을 하나 딱 정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기술이 바로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겁니다. 원문에 나오는 파이살의 아이들을 보면요. 목표가 아주 현실적이에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스터하기나 내 자동차 사기 같은 것들이죠. 진짜 개인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거시적인 차원으로 가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보건부의 프로젝트가 시민들을 질병에서 치료하는 것이거나 항공사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내가 혹은 우리 조직이 진짜로 달성하고 싶은 그 근본적인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겁니다. 자, 목표를 확실히 정하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술, 세분화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아들의 자동차 사기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학생 입장에서 자동차를 산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산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는 겁니다. 1단계로는 일단 나한테 딱 맞는 차종 검색하기, 그리고 2단계는 그 차를 살 돈을 어떻게 모을지, 할부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막막해 보이는 목표도 작고 만만한 덩어리로 쪼개놓으면요. 중간에 포기할 확률도 확 줄어들고 오히려 각 단계마다 훨씬 더 꼼꼼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목표도 세우고 잘게 쪼개기도 했으니까 2단계인 현실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리 주변 상황을 아주 깊이 있게 파악하는 분석 기술들을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 번째 기술이 바로 인과관계 지도입니다.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 시스템이 가진 아주 사소한 특징 하나하나에다가 도대체 왜 이런 특징이 있는 걸까? 하고 꼬치꼬치 따져묻는 습관을 말해요.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아 생각하다 보면 막연한 추측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그냥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원문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묘사되는데요. 자동차를 사겠다는 아들한테 파이살이 쏟아내는 그 속사포 같은 질문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굳이 휘발유를 써야 하지? 바퀴는 왜 하필 4개일까? 리모컨은 왜 달려있는 거고? 룸미러는 왜 조수석 말고 운전자 쪽으로만 딱 맞춰져 있을까?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은 그냥 자동차 스펙표 달달 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게 만들고 그 사물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보게 하거든요.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술은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관찰과 추론입니다. 직접 대놓고 묻지 않아도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싹 눈치채고 그걸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원문에 진짜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법관을 뽑는 교수가 있었는데 한 눈썰미 좋은 대학생이 이 교수의 기분이 요일에 따라 특히 토요일이랑 월요일 사이에 묘하게 달라진다는 걸 관찰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교수님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기가 막히게 추론해내서 결국 그 뚫기 어렵다는 법관 자리를 얻어내거든요.
예리한 관찰이 논리적인 추론과 만나면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6번째 기술. 이번엔 어떤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신호등 뻔히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이유, 대체 뭘까요?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그냥 매너가 꽝이라서, 배우질 못해서, 아니면 벌금이 너무 약해서 같은 아주 표면적인 이유들에서 생각을 멈춰버리잖아요. 어떤 사회에서 왜 새로운 발명품이 안 나오는지 분석할 때도 보통 이렇게 눈에 띄는 핑계들만 대고 넘어가기 일쑤죠. 하지만 진짜 마스터 플래너들은 다릅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걸음 더 파고들거든요. 벌금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를 만한 진정한 롤모델이 아예 없다는 게 근본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발명이 안 나오는 것도 사람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창의성을 싹둑 잘라버리는 교육 커리큘럼 자체의 결함이 진짜 원인일 수 있고요. 저는 진짜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겉핥기식 이유 말고 진짜 깊은 뿌리를 찾아내는 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껴주고 진짜 배기 해결책을 내놓는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줍니다. 자, 어느새 3단계의 파급 효과까지 왔네요. 2단계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머릿속으로 미래를 쫙 한번 시뮬레이션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7번째 기술은 바로 내 행동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딱 했을 때 따라올 구체적인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을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습관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진짜 계획의 달인들은 항상 체스 고수들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보이면 그걸 원동력 삼아 열정을 막 끌어올리고 만약 재앙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일이 터지기 전에 싹 피해버리는 겁니다. 원문에 나오는 파이살 가족 이야기 중에 정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파이살이 아들 학교에서 호출을 받습니다. 원인은 되게 단순했어요. 아들이 전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본다고 늦게까지 안 잔 거죠. 근데 그 뒤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결과들을 한번 보세요. 잠을 못 잤으니 당연히 수업 시간에 졸았을 거고, 컨디션 엉망에 기분도 안 좋고, 부모님 속도 상하게 만들고, 결국 그날 제일 중요한 수업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 거죠. 그냥 밤에 경기 하나 본 거?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폭포수처럼 부정적인 결과들을 쏟아내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다음은 4단계, 경계의 예술입니다. 여기서는 가족이나 팀원들한테 쓸데없는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규칙, 즉 경계를 세우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8번째 기술은 바로 좋은 규칙과 나쁜 규칙을 구별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못 먹게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쁜 규칙은 그냥 다짜고짜 절대 마시지 마 하는 독재자 스타일입니다. 당연히 애들 입장에서는 권리를 다 뺏겼으니까 억울하고 짜증만 나겠죠? 반면에 파이살이 만든 좋은 규칙은 다릅니다. 탄산음료를 금지하긴 하는데 왜 이게 몸에 안 좋은지 그 목적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탄산은 안 되지만 대신 신선한 생과일 주스나 차 같은 다른 맛있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권리는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걸 규칙 안에 콕 박아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보호해 줄 때 비로소 규칙이라는 건 반발 없이 스르륵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9번째 기술, 점진적 규칙인데요. 와, 이것도 진짜 기발해요. 애들 스스로 방 청소를 하게 만들고 싶었던 어느 어머니의 3주짜리 마법의 타임라인입니다. 첫째 주에는 그냥 베개나 이불 바닥에 던져두지만 마라. 이렇게 시작해요. 엄청 쉽잖아요? 그리고 둘째 주가 되면 베개는 위쪽, 담요는 아래쪽에 둬라 하고 살짝 기준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3주차가 딱 되었을 때 비로소 방에서 나가기 전에는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해 놓아라 라는 최종 규칙을 꺼내는 거죠.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혼내는 대신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진적으로 규칙을 도입하면 애들 반발도 피하면서 평생 가는 단단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5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온 도구들을 싹 다 합쳐서 현실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강력 실행 전략으로 만드는 단계죠. 도구 상자의 10번째이자 마지막 기술. 그건 바로 계획 그 자체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란 건 그냥 다이어리에 찍찍 적어 놓은 할 일 목록 같은 게 아니에요. 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정의하고 그걸 잘게 쪼개고 결과를 예측해보고 또 현명하게 규칙과 경계를 세우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로 뭉친 결정체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아까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까지 획기적으로 아껴주는 진짜 배기 계획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52라는 숫자인데요. 원문을 보면 파이살의 가족이 1년에 책 50권 읽기라는 어마무시한 목표에 도전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시도도 안 하고 포기했겠죠. 근데 이 가족은 배운 기술을 써먹습니다. 1년이 52주라는 사실에 딱 꽂혀서 그 무거운 프로젝트를 52라는 숫자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막히던 50권 읽기 목표가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온 가족이 기분 좋게 동네 도서관 나들이 가기라는 세상 만만한 계획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쪼개기의 힘, 마스터 플래너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이 10가지 기술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문에 담긴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작위로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은 파도를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오늘 꽉꽉 채워드린 이 마스터 플래너의 도구 상자 절대 서랍 속에 묵혀두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 프로젝트를 위해 팍팍 꺼내 써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